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청년들, 어느새 3주가 훌쩍 지나가고 벌써 두 번째 손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파키스탄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상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얼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스살라무 알레이쿰,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아시 파티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몇 가지 언어예요? 3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말 빼고는 다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네 여러 가지 언어로 인사를 해주셨네요. 지금 아까 그럼 가능하신 언어가 총 3가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언어가 가능하신 거예요? 저는 우르두어 가능하고 힌디어도 왜냐하면 파키스탄어랑 힌디어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랑 이제 4가지는 가능합니다. 영어도 가능하신 거예요? 네. 이야, 부럽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함이 파티마 아시프 맞죠? 네, 아시프는 저희 아빠 이름이어가지고 아. 성이 아시피고 이름은 말 그대로 파티마입니다. 아, 그러면 아시프 파티마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아,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한국도 성이 맞습니다. 앞에 오는 거잖아요. 파키스탄은 성명이 아니라 명성이거든요. 아. 이름 먼저 쓰고 뒤에 성이 붙여요. 근데 한국 와서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파키스탄에서는 파티마 아시프 이렇게 네, 불러야 맞습니다.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어 진짜 잘하시는데 네, 한국에 언제 맞아요. 오셨어요? 저는 2014년 11월 28일 날 왔습니다. 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왜냐하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날이어서 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8년째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8주년. 8주년 그렇네요. 11월 28일 되면 네, 맞아요. 8주년. 아,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비슷하게 이제 한국에 온 날 기준으로 10월 23일 지났네요. 제가 7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럼 어쩌다가 한국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오래 살아셨거든요. 오래 생활하셨는데 한 20년 넘게 한국에서 수출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 보러 자주 가야 되잖아요, 파키스탄.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이 가족도 다 한국 이민 와서 같이 살자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 다 비자 그거 보내서 파키스탄에 우리가 신청하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아버님의 사업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맞아요. 가족 모두가 다 이민을 오신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민이 쉽지는 않잖아요. 준비하는 게 맞아요. 되게 그냥 그냥 한 달 만에 이민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게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아빠가 어느 날 엄마랑 얘기하다가 뭐 그냥 한국 이민 가자 하셔가지고 그냥 이 한국 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냐면 한 달 이내 다 그 준비하고 온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공부 때 딱 진심이었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한국말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그때는 중학생 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잖아요. 학생한테 잘.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어떤 사람들일지 막 그런 게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약간 뭐 일단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것으로는 좀 행복했죠. 좀 좋았죠. 설렜죠. 하지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예 언어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서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가족과 함께이긴 하지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뭔가 오는 과정은 좋았어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 해방돼서 오는 과정이니까 되게 해방감 들고 그랬었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언어가 통하긴 하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뭘 하면서 먹고 살아가야 될지 되게 좀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티마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 거의 모르는 상태로 왔으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언어 문제로 인해서 좀
뭔가 언어 문제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엄마도 일하기 시작하셨고 아빠도 일하시는데 저만 가끔 혼자서 집에서 있어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되게 외로웠었고 제가 부천에 살았거든요. 네. 지금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만은 중고등학교는 부천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부천에는 그때 제 나이 그러니까 중학생이 다닐 수 있는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네. 전에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몇 개월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좀 많이 외로웠고 막 네. 우울했었는데 이제 학교 이제 다니면서 조금씩 사람들 만나고 한국어도 배워가면서 그 과정이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학교를 그러면 그 어떤 외국인 학교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외국인 학교는 안 가고 부천에 상도 종합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네. 다문화 예비 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기역, 니은, 디귿부터 이제 한국말 알려드렸어요. 한국말 거기서 배우고 이제 6개월 뒤에 중학교에서 시험 보고 통과한 뒤 이제 일반 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울 때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 존댓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문화라든가 존댓말이라든가 문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은은 그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한국어 발음도 되게 어렵잖아요. 쓸 때는 누나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누나라고 하고 누구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누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럼 반대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라고 느낀 그런 점들이 있으셨어요? 네, 일단은 한국 사람 다 됐다라고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아무래도 언어를 잘할 때, 말을 잘할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밖에 아줌마들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뭐 한국말 많이 그리고 왜냐면 얼굴이 외국인이잖아요. 네. 얼굴이 외국인이니까 이제 한국말 한다는 거 들으면은 한국 사람 다 됐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제가 한 손으로 물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막 예의 바르게 줘야 될 때는 어른한테 두 손으로 줘야 된다는 거 그쵸,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으니까 이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줬는데 막 네. 되게 저를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쟤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막 어른한테는 무조건 두 손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한 손으로 주면은 그게 절대 안 좋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저도 모르게 파키스탄 사람한테 또 요즘은 두 손으로 주고 받거든요. 파키스탄에 가서 파키스탄 사람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군요. 그 파키스탄 사람한테 줄 때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모르게 딱 나올 때 한국 사람도 아닌 파키스탄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럼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두 손으로 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주는 거겠다 싶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사람들 보면 약간 조금 웃고 많이 편했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것도 하세요? 대학 이제 다니시니까 그 음주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 이제 윗사람이 주는 잔을 이제 돌려서 마시고 그런 것도 하세요? 제가 종교가 이슬람교여가지고 술 못 마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의 무지가 또 이렇게 그리고 좋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언어 문제 말고도 급식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이슬람교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급식표 나올 때 딱 제가 몇 번이 돼지고기인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몇 번인지 중고등학교 다 똑같거든요. 뭐 10번이면 돼지고기여서 음식 나올 때마다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해가지고 10번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떤 날에 10번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 보고 이제 집에서 반찬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10번 항상 급식표 받자마자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니면 다른 반찬으로 먹든가 해서 이게 저도 좀 이제 그 조금 알고 있는 거라면 뭔가 할랄이라든가 하람이라든가 이렇게 허용된 음식, 허용되지 않은 음식 이런 게 있어서 그렇군요. 네. 학창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파티마 씨는 파키스탄의 학교와 한국의 학교를 모두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좀 파티마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파키스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되게 일찍 해요. 등교는 7시 하거든요. 아, 그래요? 7시 하고 학교가 2시, 3시에 끝나요. 그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9시부터 5시나 4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고 파키스탄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있어요. 한국은 7교시, 8교시까지만 네. 하잖아요. 파키스탄은 한 35분 아니면 45분 1교시 하는데 끝나고 바로 다음 교시로 넘어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편해요. 화장실 갔다 네, 올 수도 네, 있고 뭘 먹고 올 수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공부만 해요. 이제 아직 그 선생님 나가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딱 맞아요. 교대를. 그리고 우리 숙제 되게 많거든요. 아, 숙제가요? 그 9교시까지 있으면 그 9수업 다 숙제를 주어져요. 파키스탄 그 공부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아예 중학교부터. 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았어요. 약간 쉬는 시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숙제 막 중학교라고 하면 별로 없잖아요. 약간 셀프 스터디는 뭐 본인 선택이지만 이제 뭐 학교에서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 급식실도 없어요. 밥을 집에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얼마게요? 시간 얼마인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25분입니다. 25분이요? 네.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죠? 아, 진짜로요? 네. 25분 동안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되자마자 밥 먹고 하면 끝이죠. 화장실은 언제 가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공부를 진짜 맞아요. 세게 하시네요. 파티마 씨도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전공이 어떤 과목이세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과 이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전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맞아요. 내년이면 이제 지옥이죠. 복수 전공으로 2가지 과목을 이제 그러면 졸업할 때 학위가 2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는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건가요? 일단 영어 영문이라고 하면은 영어 수업도 있고 이제 문학 수업, 영어 문학 수업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어 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일단 뭐 문학이 60이면 약간 영어 수업이 40 이렇게 60, 4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문학까지. 네, 맞아요. 그러면 역사라든가 영국 문학의 역사, 미국 문학의 역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들의 소설 이런 것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그것까지 들어가면 영어가 정말 엄청 잘하시겠네요. 영어 영문학. 근데 가끔 재미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경영학과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경영학과는 이제 회계, 수학이죠. 수학인데 이제 회계, 재무관리, 경영과학,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배웁니다. 회계, 마케팅. 만약에 이제 경영학과가 아닌 나는 이것도 좀 공부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심리학과 아니면 사회학과요. 심리학. 왜냐하면 저는 약간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약간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만약에 심리학과 공부했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중에 그 상담사라든가 그런 인적 자원 쪽에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연결해서 진로를 갖고 싶긴 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3학년에 사회학과 복수 전공 붙긴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내년이면 4학년이고 그 영어 영문 이미 듣고 있으니까 수업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긴 조금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고 나중에 대학원 다르게 심리학과나 사회과학 쪽에 조그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이제 해서 수업은 듣고 싶습니다. 심리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파티마 씨의 고향 파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길어듣는 파키스탄 여행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티마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